안녕하세요. 단순한 진심 현우입니다. 오늘은 나만의 생업 만들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생업이란 무엇일까요? 작고 소박한 나만의 생업 만들기 책의 저자 이토 히로시는 생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혼자서도 시작할 수 있고 돈 때문에 내 시간과 건강을 해치지 않으며 하면 할수록 머리와 몸이 단련되고 기술이 늘어나는 일. 저희의 첫 번째 생업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한국분을 대상으로 스냅 사진을 찍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어쩌다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저와 수수 그리고 친구 한수와 함께 2015년 편도 티켓 하나만 가지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소 3개월 이상 여행을 계획했지만 우리에겐 모아둔 돈이 없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어야 하나 생각했지만 꼭 그 방법밖에 없는 것일까 고민했습니다. 고민하던 중 사진과 영상을 다룰 수 있는 수수의 재능을 살려 바르셀로나 현지에서 스냅 사진을 찍으며 돈을 벌어보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저와 한수는 카메라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로 떠나기 전까지 선유도 공원과 북촌 한옥마을에서 즉석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무료로 사진을 찍어주면서 촬영 연습을 했습니다. 더불어 각종 사진, 영상, 시 공모전에 참여해서 300만원의 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세 여행 경비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행 경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숙박비를 아껴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저는 한인민박 사장님들께 메일을 보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당시에 한인민박의 숙소 사진은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찍었기 때문에 화질과 구도가 좋지 않았고 올려놓은 사진만으로는 숙소의 분위기와 상태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사장님들께 좋은 카메라로 숙소 사진을 말끔하게 촬영해드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이야기한 후에 촬영 비용을 돈으로 받지 않고 일주일 무료 숙박권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다행히 비수기였기 때문에 숙소에는 남는 방이 있었습니다. 수십 곳의 숙소에 제안 메일을 보냈고 서너 곳에서 긍정적인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음 고민거리는 어떻게 하면 여행자분들께 스냅 사진 촬영을 제안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연락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한인민박의 예약 페이지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한인민박은 네이버 카페로 예약을 받았는데 예약자는 예약을 할 때 카카오톡 아이디를 함께 적어 놓았습니다. 떳떳한 방법은 아니었지만 저희와 여행 시기가 겹치는 모든 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광고성 메시지를 보내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의 스냅 사진 서비스를 소개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시했지만 그럼에도 몇 분께서 관심을 보여주셨고 이를 계기로 바르셀로나에서 스냅 사진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블로그에 꾸준히 여행일기와 스냅 사진 결과물을 기록했고 블로그를 보신 분들께서 저희를 믿고 기꺼이 스냅 사진을 예약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바르셀로나에 머무르면서 20번 남짓의 스냅 촬영을 할 수 있었고 여행 경비와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값을 벌 수 있었습니다. 스냅 촬영을 하며 여행을 했던 그 시절을 돌아보면 무모했다고밖에 말할 수 없지만 그렇게 여행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소비하며 관광하는 여행이 아니라 때로는 일을 하고 때로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때로는 여행을 하며 시간을 다채롭게 보냈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두 번째 생업은 북바인딩 공작소 안녕늘보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수수가 나답게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저는 안녕늘보시를 막 시작했을 때 어떻게 수제노트를 홍보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당시 한국에서 북바인딩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고 북바인딩을 알고 있는 사람조차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일단 북바인딩을 알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안녕늘보시 블로그를 만들어 북바인딩을 시작한 이유와 북바인딩의 가치를 공유했고 우리가 연습하고 있는 북바인딩 기법을 아낌없이 나누었습니다. 저희는 따로 작업실을 마련하기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에 수제노트를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전국에 있는 수많은 독립 책방을 검색하고 수제노트와 잘 어울릴 것 같은 책방이라면 수제노트를 입고하고 싶다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수수가 살던 지역에 있던 책방 사장님께는 북바인딩 워크숍을 진행해보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제 막 북바인딩을 시작한 우리가 과연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있었지만 일단 뭐라도 시작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책방 지기님께서는 흔쾌히 동의해 주셨고 우리는 그때부터 워크샵을 기획하고 바인딩 기법을 가르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수제 노트를 잘 만드는 것과 기술을 잘 가르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었습니다. 우리는 태국 치앙마이에 머무르는 동안 우연히 만난 한국 분들께 무료로 북바인딩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몇 번의 수업을 통해 워크샵의 성격을 잡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작업물에 온전히 집중하여 편안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싶었습니다. 처음 책방에 워크샵을 제안했을 때는 부담이 되었지만 느리고 평온한 시간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하니 첫 워크샵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돌아가서 진행한 첫 워크샵도 만족스럽게 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세 번째 생업은 인테리어입니다. 어느 날 이웃분께서는 독립책방을 열고자 하셨지만 인테리어 비용이 너무 큰 나머지 꿈을 미뤄야 하나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저희는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는 저희가 인테리어를 도와드릴 테니 함께 책방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드렸습니다.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아서 직접 사용할 가구를 만들고 저희가 살 집을 셀프 인테리어로 꾸미긴 했지만 인테리어에 대해서 배운 적도 없었고 인테리어 공사 경험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기에 잘 해낼 수 있다고 자신할 수는 없었지만 그저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해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두 분과 저희 둘은 직접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없는 목상 작업, 전기 작업, 바닥 타일 작업은 전문가분께 작업을 맡겼고 우리는 전체적인 공간 구성과 동선의 흐름을 기획하고 페인트를 칠하고 발품을 팔아 빈티지 조명을 구하고 설치했으며 모든 가구를 직접 디자인하고 만들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서툴렀기에 몸이 힘들긴 했지만 하루하루 작업이 마무리될 때마다 성취감과 만족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공간을 완성하기까지 석 달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책방에는 어떤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가에 대한 네 사람의 치열한 고민이 담겨 있고 네 사람의 취향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만약 인테리어 작업이 전문가의 일이라고 지레 판단하고 인테리어를 도전해보지 않았더라면 책방에 이만큼 애정을 가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경험한 세 가지 생업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나만의 생업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요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우선 일단 시작해보자는 태도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일로 돈을 벌 수 있을까? 사람들이 관심이나 가져줄까? 주춤거리고 망설이는 태도는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단 편도 티켓을 끊었고 일단 워크샵 제안 메일을 보냈고 일단 인테리어를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시작을 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대한 작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빚을 지거나 처음부터 무리하게 투자하면 안됩니다. 처음부터 번듯하게 그럴싸하게 시작하겠다고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면 심적인 부담이 커져서 일이 짐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시작부터 잘 되는 일은 없습니다. 저희는 일단 작게 시작해서 오래 버티며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안녕들보시의 첫 해 매출은 120만원이었습니다. 월 매출이 아니라 1년 매출이고 수익이 아니라 매출입니다. 사실상 판매를 거의 못한 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작업실을 마련하지 않고 집에서 작업했기 때문에 별도의 고정 지출이 없었고 오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매출은 적었지만 고정 지출이 없어서 버틸 수 있었고 버티다 보니 조금씩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나만의 생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퀴벌레 같은 생존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 설명란에 에어비앤비 창업자의 스토리가 담긴 영상도 연결해 두었으니 함께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바르셀로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다양한 생존 전략을 고민하고 떠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준비를 다했습니다. 일단 수많은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시도해보고 많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을 찾으며 계속해서 시도해보았습니다. 온라인 매장이든 오프라인 매장이든 가게를 연다고 해서 사람들이 제 발로 찾아올 거라 기대해서는 안됩니다.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누어 주든 아파트에 전단지를 붙이러 다니든 처음에는 자신의 존재를 알려야 합니다. 저희는 바르셀로나 어느 추러스 가게 앞에서
지나가는 한국 분들에게 스냅 사진을 홍보하는 엽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엽서를 나누어주며 홍보하는 게 부끄럽기도 했지만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실함은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만의 생업을 만드는 모든 과정을 기록하기를 추천합니다. 블로그든 브런치든 유튜브든 인스타그램이든 어디가 되었든 시작하는 순간부터 수없이 고민하고 시도하고 실패하는 과정을 세세하게 기록하기를 추천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이야기입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왜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는지, 과정 중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알게 된다면 자연스레 애정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판매하는 물건이나 서비스의 퀄리티가 기본 이상은 되어야겠지요. 저희는 스냅 사진을 찍을 때도, 북바인딩 공작소를 운영할 때도, 책방 공사를 할 때도 때로는 번거롭고 귀찮기도 했지만 모든 과정을 글과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기록은 홍보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록을 함으로써 자신의 소신과 철학, 그리고 방향성을 단단하게 다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초심만큼은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기를 꼭 권합니다. 초심은 오랫동안 바르게 일을 해나가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작게 시작하고 절실하게 생존하고 성장 과정을 부지런히 기록하기. 저희는 이 세 가지 태도가 작고 소박한 나만의 생업을 만드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코 정답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성향이 다를 테니까요. 오늘 영상이 자신만의 생업을 만들고 싶은 당신에게, 그리고 생업을 만들어가고 있는 당신에게 자그마한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의 영상이 자그마한 기쁨, 위로, 용기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